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2016년 2월 일본 휴고현 고베시에 살고 있던 한 사람이 월세로 집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동산 사이트를 열심히 검색을 하다가 굉장히 매력적인 매물을 찾아냈죠. 아니 이게 역에서도 가깝고 같은 조건의 다른 곳보다 월세가 13만 원이나 저렴합니다. 아, 이 집이구나 싶었고 한편으로는 대체 어떤 매물이기에 가격이 좀 낮을까라는 생각에 집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는데요. 그러다 비고란의 충격적인 글귀를 발견합니다. 바로 이전 입주자들이 자택에서 음독 자살로 전원 사망했다라는 사실이었죠. 싼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 섬뜩한 부분을 캡처해서 자신의 SNS 계정에 올리게 돼요. 그리고 게시물은 큰 화제가 되었죠. 이후 넷상에서 얘는 들어가면 반드시 자살을 하게 되는 집이다. 독극물 자살의 집이다 라는 별명까지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일본에서는요, 이전 입주자가 집에서 자살을 하거나 또는 이 이웃에 위험 인물이 살고 있는 경우에 이걸 사고 물건이라고 부르면서 새로운 입주자한테 이 사실을 알려줘야 하는 법이 존재합니다. 사고 물건. 이건 대부분 평균 시세보다 싸게 올라오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 일본인들 사이에서도 월세가 아무리 싸다고 한들 사고 물건이다 하면 다시 보게 되고 좀 기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특이하게도 이런 집만 골라서 지난 8년간 약 10번의 이사를 했던 한 대담한 인물이 존재합니다. 그의 이름은 마츠바라 타나시. 무명 연예인이었던 그는 이렇게 사고 물건만 찾아다닌다는 특이한 이력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냥 이름 앞에 사고 물건 연예인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근데 도대체 어쩌다가 이런 꺼림직한 곳에서만 살게 된 걸까요? 마츠바라가 처음 이런 집에 살게 된 계기는 선배 연예인인 키타노 마코토가 진행하던 너희들은 가지마라는 TV 프로그램의 괴담 토크에 출연했을 때였습니다. 방송에서 이제 선배로부터 사고 물건에 살아보는 게 어떻겠냐 라는 약간 반장난 제안을 받게 될 것 같은데 얼떨결에 수락을 해버렸죠. 방송에서 뱉은 말도 있고 그래서 물건들을 알아보던 중 오히려 이게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나왔다는 사실에 매료되었고요. 이후 그는 더 열심히 사고 난 집만 찾아다니게 되죠. 그렇게 8년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정말 이런 집들에서 아무렇지 않게 살았을까요? 아니요.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이사한 집은 오사카에 위치했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보도가 된 자매 살상 사건, 유명한 연쇄살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현장이었던 곳이죠. 사건이 어쨌든 한동안 언론을 휩쓸고 간 이후에 시세를 알아보니까 월세가 약 20만 원 정도 싼 거예요. 그런데 이 아파트 대부분의 주민들도 사실 다 퇴거한 상태였어요. 이미 이 연쇄살인 사건이 일어나기 전부터도 여기에선 자살 사고가 작게 발생했고 또 음침한 분위기 때문인지 귀신 맨션이라는 별명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실이 많아요. 그러니까 범죄자 집단이 아파트에 정착을 한다는 말도 있었고요. 우리도 영화에서 아마 이런 거 봤었는데 각 집의 현관문과 가스 미터기에 여기 어른 둘, 아이 둘 이렇게 사는 사람 정보를 누군가 계속 적어놓는다는 소문도 있었고요. 또 가스 검침원을 위장하고 집에 누군가 침입한 적이 있다라는 소문이 계속 돌면서 정말 평범한 사람이라면 절대 살고 싶지 않을 그런 치안이 악명 높은 곳이 돼버렸습니다. 하지만 마츠바라는 들어가게 되죠. 들어가서 어땠느냐. 일단 입주한 지 일주일 만에 주차장에 세워둔 차를 누가 뺑소니하고 갑니다. 근데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이곳의 별명은 귀신 맨션입니다. 그래서 이따금씩 이상한 현상을 목격하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마츠바라가 살았던 아파트 건물은 8층 위로는 약간 불법적으로 증축을 해서 지은 건물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8층부터 10층까지는 폐쇄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가끔씩 그 층에서 엘리베이터가 내려오는 걸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 말합니다. 또한 자기 방에 혼자 있을 때 여보세요? 하면서 이제 지인과 통화를 하게 되는데 갑자기 수거하기 너머에 있던 지인이 묻습니다. 야, 너 지금 뭐 노래방에 있는 거야? 뒤에서 웅웅거리는 여자 목소리가 들리냐? 이외에도 한 번은 샤워를 하고 있는데 한참을 씻다가 거울을 보니까 누군가 손가락으로 적은 듯 샴푸라고 또렷이 새겨져 있었죠. 뿐만이 아닙니다. 그가 이 집에 이제 살고 있던 어느 날인데 커피를 마시려고 카페에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카페에서 눈이 딱 마주친 직원의 표정이 싸늘해지더니만 그에게 나지막히 소리쳤습니다. 뒤에 업은 여자는 들여보내지 마세요. 그는 결국 이 카페에 들어갈 수 없었다고 해요. 마츠바라가 귀신의 존재를 선명하게 본 것은 아니었지만 분명히 이거 평소에 겪지 못한 아주 꺼림직한 일들이 계속 발생합니다. 무수히 발생했다고 해요. 아무리 집세가 싸다고 해도 사실 그런 일을 겪게 되면 그만둘 법도 한데요. 여기서 마츠바라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런 곳에서 발생하는 심령 현상을 캐치해내면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또다시 사고 물건을 찾아 헤맵니다. 마침 부동산 업자로부터 살인 사건이 벌어진 집이라는 것을 알아냈고요. 바로 계약하게 되죠. 들어가 보니까 내부는 리폼이 잘 되어 있긴 했지만 다담이 바닥을 들춰보면 선명한 혈흔이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게다가 좀 기분 나쁘게 방 곳곳에 이렇게 이상한 꽃병이 놓여져 있었고요. 또 한 가지 화장실 거울이 짙게 페인트칠 되어 있기도 했어요. 집 전체가 아주 새 집은 아니었는데 어울리지 않게 욕조만 새 곳으로 교체되어 있기도 했고요. 어쨌든 그는 이사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곳에 거주하면서 종종 욕실의 배수구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를 듣기도 했고요. 또 한 번은 하수구에서 분명 자기 게 아닌 백발의 긴 머리카락을 찾아내기도 합니다. 그러던 찰나요. 마츠바라가 인근에 있는 음식점 사장님에게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혹시 그 집에 살고 있냐고. 그리고 나서 부동산 업자가 미처 말해주지 않았던 사건의 전말을 듣게 되죠. 마츠바라가 살고 있는 집은요, 아들과 어머니가 함께 거주를 하고 있었는데 아들이 어머니를 방에서 폭행하고 욕조에서 익사시켜서 살해했던 곳이라고 전해 듣습니다.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 뻔했어요. 이걸 알아서인지 이후에 집안에서 더욱더 섬뜩한 공포감에 사로잡혀 버렸죠. 근데요, 이 마츠바라가 정말 대단합니다. 그것도 잠시였대요. 시간이 지나니까 결국 익숙해지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무렵 또 한 번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처음에는 이 마츠바라가 살던 집에 택배가 종종 분실되는 단순한 사고가 있었죠.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누군가 밖에서 문고리를 잡고 빙글빙글 돌리면서 문을 열려고 하는 게 느껴졌어요. 너무 당황해서 나가지도 못했는데 이런 일은 한 번이 아닌 몇 번이나 반복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며칠 후 TV를 통해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는데 한 남자가 지나가는 노인을 망치로 때려서 체포됩니다. 그런데 그 범인이 바로 마츠바라가 살던 집에서 어머니를 살해한 아들이었다는 거죠. 범인은 어머니를 살해 후에 체포가 됐어요. 그런데 정신질환을 판정을 받았고 시설에 구금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틈을 타서 도주했던 거죠. 그리고 사고가 일어난 겁니다. 그 아들은 체포된 후에도 난 누구라도 좋으니까 사람을 죽이고 싶었다 라고 증언하게 되죠. 마츠바라는요, 아마도 그때 이제 문고리를 돌리면서 열려고 했던 사람이 그 아들이 아니었을까 추정합니다. 그의 추측이에요. 무심코 이게 자신의 집이라고 생각해서 돌아오려고 했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인데요. 만약 그때
안에 있던 마츠바라가 짜증을 내면서 막 홧김에 그냥 문을 열어버렸다면 그 또한 무사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일본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이 모든 것들은 그의 인터뷰에서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기가 사실 이런 사고 물건에 살면서 가장 섬뜩했던 순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그가 이런 충고까지 하게 되죠. 살인사건이 일어난 집에 살 생각이라면 반드시 그 범죄자가 지금은 어디에서 어떤 상태로 있는지 정도는 꼭 확인해야 된다고요. 결코 웃으면서 들을 수 없는 충고였습니다. 끝이 아니죠. 그는 이후로도 도쿄, 오사카, 전국 각지를 돌면서 이제 이사를 하게 되는데, 어떤 집은 2번 연속으로 자살 사고가 있었던 곳도 있었고요. 어떤 곳은 가족이 단체로 사망한 집도 있었죠. 8년간 그런 곳을 돌면서 마츠바라에게 두통은 일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인터폰에 알 수 없는 이 사람의, 인간의 형상이 보이는 기이한 일을 다수 겪었고요. 그러다 지난 2020년 2월에 이번에 10번째 사고 물건에 이사하게 되면서 정말 대표적인 인물이 돼버렸습니다. 혹시 지난 토요미스테리 에어비앤비 편 기억하시나요? 거기에서 그 사고 물건, 그러니까 누군가 어떤 사건이 벌어졌던 집의 위치와 그 사연을 모아놓은 사이트의 운영자 오오시마 테루를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요. 조금 더 알고 싶으시다면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오오시마 테루와 함께 이 마츠바라가 방송에 출연했어요. 그리고 역대급의 어떤 일본의 사고 물건 집들을 알아보고 이걸 어떻게 제대로 구별해내느냐라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토크쇼를 진행하기도 했죠. 이 토크쇼에서 소개된 매물 중에 하나를 살펴보니까 2004년 고독사, 2006년 투신자살, 2008년 목을매 자살, 2년마다 사망사건이 일어난 곳이 있다라는 게 확인됩니다. 특히 406호실은 주의 요망이라고 쓰여 있었죠. 이 건물에 살고 있던 주민들은 가위 눌림은 기본이었고요. 알 수 없는 그림자를 복도에서 보기도 하고, 한밤중에 노크 소리가 나기도 하고, TV가 마음대로 켜지는 현상을 겪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잠깐, 이게 거주자에게만 사고가 일어나야 사고 물건이 된다는 편견은 아닙니다. 2013년에 이 사고 물건으로 기록된 한 곳에서는요, 방을 보러 왔던 사람이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게 건물 10층에 위치했던 곳인데, 집을 보러 왔던 사람이 너무 좋다, 너무 넓고 깨끗하네요, 근데 창문을 열면 어떤 전경이 있나요? 하고 이제 창문을 열었고, 뷰도 좋네요 라고 말한 후 그대로 뛰어내렸다고 합니다. 자살 동기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었죠. 정말 너무도 미스테리하고 기이한 죽음이었습니다. 결국 2018년 6월 26일 마츠바라는 이런 자신의 그 8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무서운 집 구조라는 책을 일본에서 발매하게 돼요.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켰죠. 2달 만에 14쇄, 그리고 누적 판매 부수가 11만 부. 요즘 같을 때 정말 엄청난 히트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2번째 책까지 준비하게 돼요. 게다가요, 올해 8월 28일 이 경험담과 책을 바탕으로 한 영화까지 개봉 예정입니다. 마츠바라는 사고가 난, 살인사건이 또는 자살이 일어난 집에서 산다라는 아주 독특한 컨텐츠로 무명 연예인에서 단숨에 유명세를 얻게 됐습니다. 그의 경험 속에서 그는 내가 방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져서 사교적이 됐다라는 농담을 하기도 했고요. 오히려 담력이 강해졌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참 대단한데요. 그러면서 사실 자신이 처음에는 단순한 흥미에서 이런 일을 시작했지만, 그곳에 살면서 이곳을 심령 스팟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을 되짚어보고 그 의미를 두기 시작했다고, 이후에 나는 사람의 생사에 대해 깊이 고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8년간의 경험, 과연 모든 것을 견뎌내고도 그만큼 의미 있는 일이었을까요? 저는 무서워서 못할 것 같은데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